음, 이게 뭐라고 할까? 마지막 고비라고 할까? 조금 어렵다. 뭐 이거는 말입니다. 이야기 정의 갑에게 돈을 달라고 했는데 지급이 거절이 돼서 정의 병에게 물어내라. 어,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물어내는 것은 아니고 when, where, how에 해당할 때만 병은 물어낸다. 조건부다. 예, 이러고 이제 만약에 병이 깍듯하게 정에게 물어냈다면 이럴 때에는 병도 자기의 앞에 있는 을에게 너도 나한테 또 물어내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요 내용을 이제 아주 꽤 어렵게 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 이야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그게 무조건이 아니고 when, where, how에 해당할 때만 조건부로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말입니다. 엄을 소지하고 있던 정이 만기에 이르렀는데도 갑이 돈을 안 줄 때에 병에게 물어내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요? 뭐에 이르렀다고요? 만기가 이미 6월 5일이 도달했는데도 그런데 정이 갑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만기에 이미 도달했는데 갑이 돈을 못 주고 있다. 이럴 때 물어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원칙적으로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만기 후에 이렇게 상환 청구를 하는 게 기본이고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는 6월 5일이 만기인데 오늘은 6월 1일이다. 아직까지 만기가 4일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병에게 물어내라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언제 이런 게 일어날까요? 오늘이 6월 1일인데 아직까지 만기가 4일이 남았지만 이거를 4일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결국은 돈을 지급을 안 할 게 뻔할 때 요거 아주 쉬운 말을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기가 되더라도 어차피 돈을 안 줄 게 뻔하다고 예측이 될 때는 만기 이전이라도 정은 병에게 물어내라고 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인지는 조금 이따가 보자. 일단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모습으로 만기가 도달했는데 그런데 정이 갑에게서 돈을 못 받았을 때 물어내라는 만기 후의 상환 청구를 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이제 네 가지가 필요한데요. 요건 네 가지 가나다라 빨리 읽어요. 예, 먼저 1번 요건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정당한 소신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나의 요건 제시기간 내에 쉽게 말해서 만기 플러스 1 플러스 2 내에 가나다 세 번째 요건 제대로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근데 마지막으로 가나다라 지급이 거절이 되었다. 이럴 때 물어내라고 하는 건데 이 가나다라에 어떤 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보죠. 먼저 두 번째 요건 그거 이제 물어봅니다. 이게 언제 지급 제시를 했다고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했는데 거절이 되었다. 출제된 거 뻔하지. 지급 제시 기간이 언젠지 물어보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라. 여기에 세 가지 유가증권으로 나누어서 물어보잖아. 그지? 엄이라면, 그리고 수표라면, 그리고 엄도 수표도 아닌 중간쯤 가는, 엄은 엄이지만 일람출급 엄이라면. 먼저 일반적인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 제시 기간이 노래 불러 시작 만기 플러스 1 플러스 2 엄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표라면 지급 제시 기간은 발행일 더하기 10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람 출급 엄이라면 그것은 엄이지만 수표 비슷하게 일람 출급 들고 오면 무조건 주겠다. 이건 들고 오는 건 500년 있다가 들고 가서는 안 되고, 일람 출급 엄의 지급 제시 기간은 발행일 더하기 1년이다. 예, 이래가 하시고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 건 예전에도 이미 몇 번 했었는데, 그거를 출제자들이 여러분 엄은 자 이제 필기 같은 거 하지 말고 나를 봐. 엄은 네 가지 만기가 있잖아. 일람 출급, 일람후 정기 출급, 발행일자후 정기 출급, 확정일 출급. 이 가운데 일람 출급 엄의 지급 제시 기간은 발행일 더하기 1년이지만 나머지 세 가지 만기의 지급 제시 기간은 전부 다 만기 플러스 1 플러스 2다. 알고 있니? 일람 출급 엄만 발행일 더하기 1년이고. 예, 뭔 말인지는 알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어달라는 그 단원을, 그지, 상환청구권 단원을 공부를 할 때 이게 한 10번 넘게 나오는데 이걸 매번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람 출급을 뺀 3종 만기의 엄은 지급 제시 기간이 만기 플러스 1 플러스다.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할게. 3종 만기라고 이제 부를 거야. 이러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를 했던 그 만기 플러스 1 플러스 2란 노래를, 이게 실제로 법전의 원문이 어떤 식으로 생겨 있는지, 조금 전에 내가 빨간 테두리 했던 문구, 저게 사실은 만기 플러스 1 플러스의 원문이야. 빨리 읽어. 뭔 말인지 알겠니? 눈 감아 볼래? 만기 플러스 1 플러스 2 원문 시작. 지급을 할 날과 그에 이은 이거래일,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이거래일, 그게 바로 만기 플러스 1 플러스 2다. 까먹지 말라. 그 다음에 엄소진 정이 갑에게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제대로 지급 제시를 했지만, 여기서 제대로 지급 제시를 했다라는 여기에 들어가는 그게 바로 where과 how가 들어가는 거잖아. 뭐 이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반복은 안 합니다. 이런데 이게 말이에요, 아주 기괴한 경우가 있어. 뭔가 하면 소진청이 갑에게 전혀 지급 제시를 한 적이 없는데 정이 병에게 물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뭐라고? 아니 엄소진이 갑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도 정이 병에게 화를 내면서 야 임마 물어내, 이런 경우가 있다고. 예, 아예 정의 갑에게 지급 제시를 안 하고도 정의 병에게 물어내라는 경우, 그걸 지급 제시가 면제되는 경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로 고맙다. 지급 제시가 면제되는 경우가 지난 60년 동안 어헌법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 뭐가 나왔었는가 하면 잘못된 지문으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에는 지급 제시를 안 하고도 상환 청구를 물어달라,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 잘못된 지문이 4번 나왔을 뿐, 이거 여러분 빨리 이 거대한 민트 처리를 끝내고 큰 부분 싹 날려버리고 그 옆에 빨간 연필로 눈에 확 띄게 요거를 빨리 메모를 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았는가? 그게 예전에는 지급 제시가 면제가 되는 그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진짜로 지급 제시가 면제가 되는 게 어떤 경우일지 그걸 설명을 하고 머리 글자도 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내년도가 엄법 마지막이거든. 그런데 이제까지 지급 제시가 면제가 되는 걸 한 번도 출제 안 하다가 마지막 폐지되는 기념으로 한번 내주면 그럴 리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4번 나왔던 건 전부 다 잘못된 문장으로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지급 제시가 면제된다라는 건 전부 다 잘못된 걸로만 나왔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때는 지급 제시를 안 하고도 전자기 물어달라 상환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X라는 것만 알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가백의 지급제시 기간 내에 제대로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했지만 갑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 물어달라고 하는 거지. 이럴 때 지급이 거절이 되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소지인 정이 500만 원짜리 어음을 들고 갑에게 갔는데 갑이 미안합니다 정님 제가 지금 수중에 가진 돈이 400밖에 없으니까 100만 원은 일주일 있다가 드릴 테니까 그리고 400을 지급했다. 이때는 100만 원만 지급 거절이 된 거잖아. 400은 무조건 수령하는 거 그거는 알고 있지. 이때 지급이 거절이 된 부분인 100만 원에 대해서만 정은병에게 물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지급이 거절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요거 빨리 읽어. 그거 하고 또 한 가지가 지급인이 뭐 홍길동, 임꺽정 이런 식으로 여러 명 있다고 할 때 이때 홍길동이에게는 지급 제시를 했지만 임꺽정에게는 아직 지급 제시를 안 했다. 그런데 홍길동이 지급을 거절했다. 일명만 지급 거절한 걸로는 물어달라고 못한다. 지급 거절은 전원이 지급을 거절을 했을 때만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정도면 이제 기본적인 요건은 끝났고요.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어디를 공부를 하고 있는가? 물어달라를 공부하고 있다. 정의 자신의 손자병이나 을에게 물어달라 상환 청구. 그 가운데 만기 후 만기에 이르렀는데 지급을 못 받았을 때 만기 후 상환 청구. 이 4가지 요건 요거는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끝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정의 병에게 가가지고 물어달라고 할 때는 맨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병에게 쳐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은 로펌에 갔다 옵니다. 로펌 공증인에게 가가지고 지급 거절 증서를 만들어서 지급 거절 증서를 만든 후에 병에게 물어달라고 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지급 거절 증서를 만들러 로펌에 가면 열받아요. 그게 거절 증서라고 하는 거 딱 그 종이 쪼가리 한 장 그 아주 나이 많은 원로 변호사가 이제 거의 이 업무를 담당을 하거든요. 거의 한 70대 후반들입니다. 이런 영감이 앉아가지고 지급 거절 증서 그리고 꾹 하고 도장 한 장 눌러주는 순간 50만 원 내야 됩니다. 상당히 그 좀 열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도장 찍어주고 50만 원 계산하셔 그러거든. 이게 어음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데 수표는 말이에요. 소액을 결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수표 기껏해야 한 200만 원짜리 뭐 300, 500짜리 500만 원짜리 어음이 지급 거절되었는데 지급 거절 증서 도장 하나 파는데 50만 원 그러면 열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음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소액을 결제를 하는데도 쓰이는 수표의 경우에는 꼭 로펌의 공증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뭐 어디든 주변에 있는 하나은행 종로 지점이라 하더라도 지점장이 간단하게 찍어주는 도장으로도 지급 거절 증서를 대신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냐? 여러분들은 뭐 어떤 단어를 기억을 할까? 수표는 땡땡 대신에 땡땡으로도 할 수 있다. 시작. 지급 거절 증서 대신에 은행의 지점장이 찍어주는 지급 거절 선언으로도 대신할 수 있다. 그거 찍어주는 거는 수수료가 얼마 받지? 한 800원 정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 현금 인출기에서 돈 뽑을 때도 뭐 1,000원 넘게 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돈이 안 든다는 뜻입니다. 그게 800원인지는 모르겠다. 혁훈쌤이 옛날에 청년 때 사업할 때 그때 800원이었는데 지금 조금 올랐는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원칙적으로 거절 증서를 만들어야 한다. 근데 요거는 세부적인 내용은 꽤 어려우니까 조금 이따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정이 갑에게 지급 제시를 했다가 갑이 지급을 거절하니까 정이 병에게 물어내라. 그러면 병은 얼마를 물어내는가? 그걸 출제를 하는데, 만약에 엄이 500만 원짜리라 그러면 당연히 병은 정에게 엄금 500만 원을 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6월 5일이 만기였거든. 이제 잘 들어야 돼. 6월 5일이 만기였는데 만기에 정이 갑에게 지급 제시를 했다가 돈을 못 받아가지고 정이 병에게 물어내라 라고 했고, 결국 병이 정에게 물어냈던 날짜는 6월 20날 물어냈대. 이러면 만기가 6월 5일인데 병이 정에게 물어낸 건 6월 20날 중간에 15일이 흘렀잖아. 만기 후에 그거 이자 줘야 돼. 15일치의 이자를 병은 정에게 지급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았지? 그런데 이때 이율은 어떻게 할까? 상거래하고 연결이 되는 게 99.9%니까 그것이 이때는 연 5푼이 아니고 6푼이야. 6%. 예,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물어내는 게 있어. 그게 500만 원짜리 어음을 지급을 거절당하고 정의 로펌에 가서 공증인 도장 지급 거절 증서를 만드는데 50만 원을 썼다. 그 50만 원까지도 병은 정에게 물어야 돼. 그래서 여기 물어내라고 상환 청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 제일 큰 비용은 거절 증서를 만드는 비용이겠지만 어쨌든 그 밖에 등등 비용이 들었다면 그 비용도 병은 정에게 물어야 한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뭐 엄을 이제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실전 들어가면 이게 헷갈린다고. 그래서 머리 글자로 어리비라고 기억해. 엄금과 또 북조선 말이 나온다. 리자 그리고 비용. 예. 이런데 어리비를 물어내고 만약에 수표라면 수리비를 물어내겠지. 수표금, 리자, 비용, 수리비. 그런데 어리비와 수리비에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있다가 공부를 할 건데, 요게 뭐가 다른지는 좀 이따가 지금 보도록 하고 일단 노래를 먼저 불러서 여러분은 어리비 수리비 이러면 도대체 이게 뭔 머리 글자인지 나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앞뒤로 길게 해서 노래처럼 만들어야 이게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그 머리 글자가 되거든. 여러분이 빨리 읽어 시작. 상환 청구를 당하면 어리비 수리비를 물어낸다. 뭔 말인지 알겠나? 10번 읽어. 예, 뭐 우리 실제로 많이 쓰는 말이지. 수리비를 물었다 뭐 이런 말 쓰지. 그러니까 말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기억을 잘 하도록. 상환 청구를 당한 병은 어리비 수리비를 물어준대. 어리비 수리비를 물어준대. 이제 그러면 이
엄금 리사 비용 그리고 수표금 리사 비용 중에 엄금과 수표금이 다른 점 그거 두 번 출제했거든. 뭐가 다를까? 딱 한 방에 알아듣자. 여러분, 어음은 말이야 네 가지 만기가 있잖아. 그런데 수표에는 만기가 없지. 그리고 어음의 경우에는 네 가지 만기 중에 어떤 만기는 만기까지의 이유를 기재하는 게 가능한 만기가 어음에는 두 개가 있지. 일람 출급과 일람 후 정기 출급의 경우에는 만기까지의 이자를 그지 쓸 수가 있잖아. 그것도 일종의 엄금이거든. 만기까지 만기가 언제가 될지 불확정한 가변적인 거니까. 뭐라고? 여기 어리비 가운데 첫 번째 머리 글자 언금 안에 일람 출급과 일람 후 정기 출급의 경우에는 이자까지도 그 언금에 들어있는 거지. 이자도 연 몇 퍼센트로 추가해서 언금으로 나중에 다 계산을 해서 추가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기껏해야 수표는 유통기간이 얼마밖에 안 돼? 10일밖에 안 돼. 그리고 10일도 안 걸려. 누가 수표를 딱 이제 갑이 을에게 발행했다 그러면 을은 오늘 바로 은행에 가버리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 기껏해야 하루 있다가 내일 간다 이 정도지. 10일을 꾹 묵혔다가 가는 그런 미친놈은 잘 없다고. 그러니까 기껏해야 팔생을 한다고 했자 이게 하루치도 안 되는 뭐 아주 오래 걸려야 하루 정도 이자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만든 것이 기억이 안 나네. 수표에는 2만인을 적어도 무시한다. 수표에 2만인을 적어도 무시한다. 2만인이 뭐고 수표에 이자 만기 인수를 써봤자 무익적 기재다. 기억이 나지? 그러니까 수표에는 이자를 쓰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다르다는 점을 두 번 출제했어. 뭐라고? 이때 물어달라고 하면 어리비 수리비를 물어주는데 어음에는 일람 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 출급이라면 언금 안에 리자라고 부르지만 이자가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수표금에는 절대로 수표금 그 자체 안에는 이자가 들어있지 않다는 점. 그게 다르다는 점을 출제를 했어. 요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까. 페이지가 이거 전자칠판 구닥다리. 자, 여기 봐라. 294면이야. 294면. 여기 보자. 여기에 언금과 그리고 수표금에 우리가 어리비 수리비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수표의 경우에는 수리비란 말이야. 수표금 리자 비용을 물어주는데 이때 중요한 게 어리비의 언금 안에는 이자가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수표금의 수리비 수 안에는 이자가 포함될 수가 없다. 알겠니? 요거 두 번 나왔다. 예, 그거 말고는 어리비,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자가 어와 어라는 글자, 수라는 글자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것만 구별하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 뭐 이런 정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자. 그러면 이제 정의 병에게 물어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로펌에 한번 갔다 와야 하고 이때 물어주는 건 어리비를 물어준다고 했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중간에 조금 띄엄띄엄 공부를 한 게 로펌에 갔다 올 때 어떤 식으로 로펌에 갔다 오는가 요거 출제합니다. 요거 이제 공부할게요. 여기 보죠.
그게 이제 정의병에게 상환증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거절 증서를 만들어야 해요. 이런데 이 거절 증서를 만들 때 여러분에게 정말 피곤하게 물어보는 것이 이제 필기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미 강의 노트에 빼곡하게 써져 있으니까 또 밑줄 긋고 가필하면, 메모하면 더러워서 나중에 눈에 안 들어와. 아무것도 쓰지 말라. 그게 정의병에게 물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거절 증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걸 만들어야 하는지 거절 증서의 작성 기간을 물어봐요.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거절 증서, 지급 거절 증서는 말이에요. 대원칙이 지급 제시 기간 안에 만들어야 돼요. 뭐라고 따라해봐. 뭐는 뭐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지급 거절 증서는 지급 제시 기간 내에 만들어야 한다. 뭐라고? 따라해봐. 이러면 이게 대원칙인데 여러분도 여기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라고 딱 번호만 써도 번호만 쓰고 그리고 또 연필 다 집어넣어 버려. 필통 안에. 그 외에는 쓸 거 없어. 우리가 조금 전에 지급 거절 증서는 지급 제시 기간 내에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지급 제시 기간이 언제일까?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로 동그라미 1번 일람 출급 어음이라면 지급 제시 기간이 언제죠? 발행일 더하기 1년이잖아. 그러니까 그 지급 제시 기간 발행일 더하기 1년 안에 지급 거절 증서도 그 기간 안에 만들어야 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게 음이 아니고 수표라면 수표의 지급 제시 기간은 발행일 더하기 10일이잖아. 그러니까 지급 제시 기간 발행일 더하기 10일 안에 지급 거절 증서도 만들어야 돼. 알겠나? 대원칙 그대로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하루 정도 예외 시간 차이가 생기는 게 동그라미 3번이야. 그게 3종 만기음의 지급 제시 기간은 만기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사흘이잖아. 3종 만기의 음은 만기 플러스 1 플러스 2 요 날짜가 지급 제시 기간인데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은 만기는 빼고 플러스 1 플러스 2 이틀간이라는 거. 요 때는 지급 제시 기간과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에 하루 차이가 있다. 그게 대원칙에 유일하게 딱 어떤 예외에 해당하는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야. 요거 여러분들이 메모를 했던 동그라미 3번에 해당하는 두 줄 빨리 읽어. 알겠나? 여기에서는 지급 제시 기간과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 하루가 차이가 나는 예외가 발생한다. 그거 외에는 대원칙대로 그대로 답을 찍으면 된다. 예, 기왕 이제 그러면 거절 증서라는 말을 했으니까 인수가 거절이 되었을 때도 로펌에 갔다 와야 되거든. 그때는 인수 거절 증서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환음을 소지하고 있던 병이 환음의 지급인 A에게 A님 여기에 A님 이름 옆에다가 도장을 좀 찍어 주시겠습니까? 인수 좀 해 주실래요? 인수 제시를 했는데 A가 황당하네. 나는 도대체 갑을 몰라요. 갑이 누군데 이 사람 내 이름을 지급인을 안에 쓴 거야. 나는 이거 도장 못 찍어. 이럴 때도 환음 소진병을 로펌에 가서 인수 거절 증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수 거절 증서는 언제까지 만들까요? 이것도 똑같다. 대원칙이 인수 거절 증서는 인수 제시 기간 내에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언제까지가 인수 제시 기간인데요? 아무것도 필기하지 말라 그랬어. 연필도 만지지 마.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만기가 6월 5일인 환음을 병이 들고 있다. 그럴 때 인수제시는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게 인수제시 자유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뜻이 뭔가 하면 아예 인수제시 안 하고 그냥 만기에 병이 환음 지급인 A에게 이 언금 좀 주시겠어요? 바로 지급 제시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인수제시를 굳이 하겠다면 6월 5일이 만기면 6월 4일까지 도장 좀 찍어 주시겠어요? 라고 인수제시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했던 게 인수제시 기간은 만기의 직전 날까지, 만기에 이르기까지, 만기의 직전 날까지가 인수제시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우리 조금 전에 인수 거절 증서는 인수 제시 기간 내에 만들어야 된다. 그건 한마디로 만기 6월 5일이면 6월 4일까지가 인수 제시 기간이고 6월 4일까지 인수 거절 증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은 동그라미 빨리 4번 읽어. 알겠나? 그런데 그게 가변적인 만기도 있잖아. 일람 출급 환음은 그 병이 A에게 들고 오는 날이 바로 일람 하면 바로 만기가 되고 일람 후 정기 출급 환음은 병이 지급인 A에게 람 인수 제시를 이제 하고 들고 오고 나서 그 날로부터 뭐 일주일 후 혹은 10일 후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난 날이 만기가 되는데 이때는 언제까지 그러면 일람 출급 일람 후 정기 출급에서 언제까지 람을 해야 하는가? 이때 인수제시 기간은 발행일 더하기 1년이라고 했지. 기억이 나지? 동그라미 5번 읽어. 그러니까 일람 출급, 일람 후 정기 출급은 인수제시 람을 500년 후에 한다 그러면 안 되고 발행일 더하기 1년 안에 해야 되는 인수제시 기간이니까 인수 거절 증서도 그 발행일 더하기 1년 안에 만들어야 한다. 이러면 여러분은 이 두 개의 기본 명제를 외우고 있다면 문제는 다 풀린다. 이게 이제까지 한 7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나왔지. 기본 명제 눈 감고 뭐 증서는 뭐 기간 내에 만들어야 하고 뭐 증서는 뭐 기간 내에 만들어야 한다. 시작. 지급 거절 증서는 지급 제시 기간 내에 만들어야 하고 인수 거절 증서는 인수 제시 기간 내에 만들어야 한다. 10번 시작. 그 다음에 이제 뭐 쓰고 싶다면 쓰시고 뭐 쓰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화면을 여러분 인강번호 화면을 사진을 찍든가 캡처를 하든가 요 부분 요거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요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빨리 읽어. 혁궁쌤 메모해온 거. 조금 더 기본 명제를 좀 더 줄이면 제시 기간과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은 똑같다. 무슨 말이지? 지급 제시 기간과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 인수 제시 기간과 인수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은 똑같다. 다만 동그라미 3번 3종 만기음의 지급 제시 기간,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 하루가 차이가 있다는 거 빼고 나머지는 똑같다. 알겠니?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 우리가 이제 이해는 다 했어. 암기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만기 플러스 1 플러스 2 만기 빼고 플러스 1 플러스 2 그거 실제는 뭐 플러스 이렇게는 안 나올 거 아니야. 원문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지문에는 원문으로 뜰 거니까 그거를 살짝 암기해야 되는 수고가 들어가는 거야. 요게 원문이다 얘들아. 요게 만기 플러스 1 플러스 2고 요게 만기 빼고 플러스 1 플러스 2 원문이야. 빨리 읽어.
뭔 말인지 알았냐? 이런데 이거 혁궁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뭐 강의하면서 한 번도 40문제 100점을 맞춰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시험 치는 시간 딱 땡 치고 나면 금감원에서 이제 학원으로 문제를 보내주거든. 그래서 그때도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시간을 뭐 40분을 쓰지 않고 30분, 35분 정도로 풀이를 매년 희한하게 꼭 한 문제씩 틀려. 자, 여기 혁부님 또 틀린 거 하나 보여줄게. 그게 말이야. 내가 한번 물어보자. 일남 출급 환엄을 생각해봐. 일남 출급 어음이야. 일남 출급 어음의 지급 제시 기간은 언제고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은 언제야? 일남 출급 어음의 지급 거절 증서는 지급 제시 기간 내에 만들어야 하니까 둘 다 그거는 발행일 더하기 1년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 일남 출급 어음도 환음이라고 생각해봐. 일남 출급의 환어음 이건 인수 제시 기간은 언제고 인수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은 언제지? 일남 출급 환음 인수 제시 기간도 발행일 더하기 1년이고 인수 거절 증서 작성 기간도 발행일 더하기 1년이야. 그러니까 일남 출급 환음은 네 가지 기간이 모두 똑같은 거야. 시작. 지급 제시 기간,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 인수 제시 기간, 인수 거절 증서 작성 기간 네 가지가 모두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가 하면 일남 출급 환어음의 인수 거절 증서는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작성해야 한다. 와, 깜찍한 놈들. 올바른 지문이야. 알겠나? 일남 출급 환음의 인수 거절 증서는 지급 제시 기간. 아니 그 혁부심 풀다가 아니 인수 거절 증서를 왜 지급 제시 기간 내에 만들어? 미친놈들 그러 묶었는데 나중에 아하 결국 다 똑같은 거야. 알겠니? 여기 혁궁쌤의 굴욕의 오답 노트다. 읽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엄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고 게다가 소액을 결제하는 데 쓰이는 수표의 경우에는 꼭 로펌에 가서 이제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은행의 지점장이 찍어주는 지급 거절 선언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 빨리 읽어. 예, 이런데 이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몇백 원 단위의 수수료만 받는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지급 거절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수표는 그 간단한 몇백 원짜리로 대신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지급 거절 선언 그것은 반드시 수표 그 자체 수표 본래 용지 위에다가 이게 기재가 되어야지 별도의 용지에 기재를 하면 그건 인정 안 해준다는 점만 기억해라. 예, 몇백 원 안 되는 수표의 지급 거절 선언은 수표 원래 용지 위에 그게 쓰여져 있어야 효력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볼게. 그게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50만 원을 들여가지고 엄의 경우에는 지급 거절 증서를 만든다는 게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아까 병의 정액에 어리비를 물어낸다 이랬잖아. 어리비 뭐의 몸통이지 시작. 엄금 더하기 리자 더하기 비용 중에 제일 큰 게 50만 원 거절 증서 작성 비용. 그러니까 병의 정액에 500만 원짜리 엄금을 물어주는데 세상에 거기에 50만 원의 비용을 물어준다는 건 이건 너무나도 그 퍼센티지가 크지. 비용이 워낙 이거 그 고액이잖아. 50이라니. 이래서
미리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나에게 물어내라고 하실 때는 로펌을 갔다 오지 마세요. 나는 그냥 정님을 믿고 물어드릴게. 그래서 로펌에 가서 50만 원, 그지 눈덩이처럼 자꾸 비용이 불어나는 그런 건 원하지 않으니까 저에게는 거절 증서 만들지 말고 그냥 오셔도 물어드릴 거예요. 그것을 거절 증서의 작성을 면제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무비용. 50만 원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물어드립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무비용 상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50만 원 아낍시다 우리 이 말이야. 예, 이런데 요 두 개가 똑같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물어본 적도 있어. 단어 두 가지는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의정에게 지급 거절 증서의 지급 거절 증서 작성을 면제합니다. 나 병에게는 그냥 오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정이 갑에게 돈을 달라 지급 제시까지 면제한 건 아니에요. 정은 갑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지급 제시를 했는데 갑이 알거지다 못 준다 이랬을 때 정은 병에게 물어내는 게 원칙인 거고, 거절 증서를 안 만들어도 됩니다라고 병이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염소지는 갑에게 돈 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뭐를 기억을 하기로 했니? 바로 앞에 한 페이지 앞에서 뭐라고 했어? 이거 지급 제시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급 제시 안 해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없어. 거절 증서 안 만들어도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지급 제시 안 해도 물어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라고 했잖아. 기억이 나지? 그래서 요게 똑같은 게 두 번, 세 번 나온 것 같네. 뭐라고? 뭐의 면제가 뭐의 면제를 의미하진 않는다. 눈 감고 시작. 로펌에 안 가셔도 됩니다. 그게 갑에게 안 가셔도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야. 알았나? 지급 거절 증서의 작성 면제가 지급 제시를 안 해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다. 세 번 나왔어 이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기 후의 상환 청구를 끝냈고, 이제 그 다음에 아주 보기는 드물지만 만기도 안 되었는데 6월 5일이 만기인데 6월 1일이야 오늘이.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정이 병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이놈아 병아 오늘 6월 1일 날 당장 물어내라. 어떤 경우라고? 뻔한 경우란 말이야. 4일을 더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 어차피 지급 안 될 게 뻔한 경우. 예, 이게 어떤 경우인지 여러분이 세 개를 읽어. 기억, 니은, 디귿 읽어. 먼저 맨 앞에 나오는 것이 환음을 병이 소지하고 있는데 지급인 A에게 도장 좀 찍어달라 그러는데 A가 인수를 6월 1일 날 거절을 했다. 여러분 느낌 어떠니? 여러분이 병님의 입장이라면 6월 1일 날 A가 황당하네 나는 갑을 몰라요 나 이거 도장 못 찍어요 이랬던 사람이 4일을 기다리면 6월 5일 만기가 되면 그러나 돈은 드릴게요. 그럴 리가 없잖아. 뻔하잖아. 돈도 안 줄게. 그지? 그래서 이때는 만기가 안 되어도 인수 거절이 되었다면 이때 정은 병에게 물어달라고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읽어. 여기에 지급인인 A가 이 사람이 뭐 도장을 찍었든 안 찍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쉽게 말해서 알거지가 되어버린 거야. 6월 1일 날 파산을 했다. 또는 파산 비슷한 게 지급 정지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단어만 알아도 파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런 건 뭐야? 6월 1일 날 이 그 지급인 A가 파산했다 또는 지급 정지 결국 알거지가 되었다.
그런데 6월 1일 날 그렇게 알거지가 된 놈이 4일이 지나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어 부자로 컴백해서 돈을 준다. 그럴 리가 없잖아. 4일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 수렁에 빠져 있을 거니까 이럴 때는 4일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인이 이미 알거지가 되었으니까 병 너는 나 정에게 물어내라. 만기 전에도 물어내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에는 또 어떤 게 들어가 있다. 6월 1일 날 이 정이라는 사람 말고 또 다른 어떤 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사람이 아무개 씨가 있었는데 또 다른 채권자 아무개가 지급인 A에게 강제 집행을 했었지만 A의 집구석에 먼지 밖에 굴러다니는 게 없더라. 강제 집행을 했는데 건져올 게 하나도 없더라. 그게 강제 집행이 주효하지 않았던 경우. 그래서 A의 집에 아무것도 재산 가치가 나가는 게 없더라. 6월 1일 날 이렇게 먼지만 굴러다니던 집구석이 6월 5일 날 부자가 되어서 지급을 할 리는 없는 거니까 니은은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읽으세요. 이것은 어음을 이제 환어음에 대해서 인수제시 명령, 인수제시 금지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환음을 발행을 할 때 갑이 이 환음은 언제까지는 인수제시를 금지함 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환음 소지는 A한테 도장 좀 찍어달란 말을 못한단 말이야. 인수제시가 금지가 돼 있으니까. A에게 도장 찍어달라 소리도 못하면 결국 갑이 믿을 만한 그 구석은 갑이라는 건데 그 갑이 거지가 되어버렸다. A에게 도장 찍어달라 소리도 못하는 그 기간 동안 갑이 파산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사고가 난 게 분명하잖아. 이럴 때 정은 내가 들고 있는 환음은 인수세시도 못하는데 게다가 발행인 갑까지 파산했으니까 니놈 병은 나한테 만기는 안 되지만 물어내라. 어차피 4일 기다리더라도 이때 파산을 했던 발행인이 부자가 된다는 등등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빨리 디귿을 읽어. 예, 이 세 가지 그 경우 옆에 한 번 더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옆으로 묶어서 뻔한 경우라고 큰 글씨로 한 번 더 써둬. 예, 썼다면 눈 좀 감아줄래? 4일을 더 기다려 만기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어차피 돈이 지급이 안 될 게 뻔한 경우가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떠올리려고 애를 써봐. 세 가지 시작. 예, 그 다음에 이럴 때에 그러면 만기 이전에 정이 병에게 6월 1일 날 상환 청구를 한다면 도대체 이때는 어떤 증서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은 빨간 테두리 빨리 읽어. 예, 이때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만약에 그게 인수가 거절이 되었다면 로펌을 가는 거예요. 인수 거절 증서를 만들고요. 만약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뻔한 경우 세 가지 가운데 파산이라는 글자가 두 번 나왔거든. 파산이 있었다 그러면 지급인이 파산을 했든 환음의 발행인이 파산을 했든 파산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파산관제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파산결정서라고 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거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수거절도 아니고 파산도 아니라면 나머지는 지급 거절 증서를 만들어 로펌에 가서 그걸 만들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만들어야 한다가 아니고 세 가지 중에 사유에 맞는 거 한 가지만 만들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들어야 한다라는 잘못된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뻔한 경우에는 6월 5일이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6월 1일 날 만기가 4일이 남았는데 병은 정에게 물어준다는 거죠. 이럴 때 병은 정에게 얼마를 물어야 할까요? 물어주는 건 어리비를 물어주기는 하는데
그걸 4일 빨리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주는 거니까 중간 이자를 공제해야 되는 거예요. 땡겨서 주는 거니까. 어리비를 물어주는데 어리비를 할인을 한다. 알겠니? 시장 이자율로 미리 땡겨주는 만큼 중간 이자를 공제한다. 빨리 읽어. 예, 여러분은 요 단어가 들어가면 올바르다. 그것만 찍어내면 돼. 어리비를 물어주지만 할인을 한다. 예, 이러면 이제 만기 이전에 뻔한 경우 그렇게 상환 청구를 하는 거 공부는 끝냈고 한 번 더 여기에 뻔한 경우라고 또 한 번 써두기 바랍니다. 뻔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공부는 끝났는데 어음의 경우에는 기본은 만기 후에 상환 청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뻔한 어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 전에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어음은 그랬는데 그런데 어음과 달리 수표는 만기라고 하는 게 있어 없어? 수표는 만기라는 개념이 없잖아. 그래서 수표에는 만기 후 상환 청구, 만기 전 상환 청구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빨간 별 딱 한 줄, 빨간 별 한 줄을 읽어.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뻔한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거든. 이 세 가지 중에 인수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인수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그게 1호와 3호. 뻔한 경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세 번째 뻔한 경우는 환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거, 그거는 환음뿐만 아니라 대원 발라의 약속음도 만기 전의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요건 빨간 별 2개짜리야. 워낙 많이 나왔어. 빨간 별 2개짜리 빨리 2호 읽어. 예, 물론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빨갛게 미줄 걸까? 요거지. 그런데 이때는 글자를 이제 이건 따라하면 안 돼. 지급인이라는 글자 요 뒤에 요거는 뭐 읽을 필요가 없고 여기에 지급인 대신에 어떤 글자로 대신 끼워 넣어서 읽을까? 약속음이라면 약속음의 발행인의 파산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읽는 거야. 그건 당연히 바꿔서 읽는 거거든. 이거 보자. 우리나라 대원 판례 여기 봐. A라는 사람이 2장의 약속음을 찍어서 제1음, 제2음이라고 부르자. 이런데 제1음은 B를 거쳐서 C에게 배세가 되었고 만기가 6월 3일이야. 그런데 이 C가 가진 1번 음을 딱 만기에 6월 3일 날 A에게 지급 제시를 했는데 A가 알거지라 가지고 지급을 거절을 했대. 부도가 났어. A가 알거지다. 6월 3일 날 그게 드러났다고. 이런데 2번 음은 D를 거쳐서 E에게 가는데 E가 가지고 있는 2번 음의 만기는 6월 5일이래. 아직까지 2번 음을 가진 이 사람은 만기가 이틀이 남았지. 여러분이 A, B, C, D, E 할 때 E의 마음으로 감정이입을 하십시오. 자, E님. 오늘 날짜는 아직 여러분이 가진 음의 만기 6월 5일이 이틀이 아직 남은 6월 3일입니다. 여러분은 소문을 이미 들은 게 C가 가진 1번 음이 부도가 났다. A가 거지가 되었다더라. 소문을 들은 E님 어떤 식으로 처신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소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2번 어음은 아직 만기가 이틀 남았으니까 이틀 동안 그냥 점잖게 기다리다가 6월 5일 날 A에게 돈 줘요 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유명한 해밍웨이의 소설 그리고 영화 노인과 바다 아니? 노인과 바다의 그 노인이 그 영감자 이름이 산티아고가 멀리 가서 큰 다랑어를 잡아서 오다가 상어떼한테 다 뜯겨 먹어서 나중에 항구에 도착해서 뼈밖에 없잖아. 이틀 기다리면 이님 이틀 기다린 동안 이 A라는 사람은 이미 알거지가 되었다 그랬잖아. 6월 3일 날 A 주변에 모여있던 많은 채권자를 상어떼들이 다 뜯어먹어. 뼈도 안 남아있어. 여러분 이님이 이틀 있다가 점잖게 가면 아무 뼈는커녕 먼지도 안 남아있을걸. 그 점잔 떨면 안 되는 거야. 소문을 들은 순간 이님은 바로 A한테 들어가서 이틀 남았지만 바로 줘! 라고 해야 돼. 물론 A는 돈을 못 주겠지. 그럴 때 이틀 남았지만 여러분 E님은 D님에게 만기 전이라도 물어내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점잔을 떨면 노인과 바다보다 훨씬 더 끔찍한 꼴이 생기는 거야. 요거를 몇 번을 했나 모르겠다. 엄청 내서 빨리 읽어. 예, 이런 정도 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게 환원뿐만 아니라 그지 이 약속음에도 만기 전의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환음을 전제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환음 소진청이 지급인 A에게 돈을 좀 주시겠어요. 지급 제시를 했는데 A가 나는 뭐 지급을 못한다. 나는 지금 더 알거지다 등등 지급이 거절이 되었다. 그러면 청은 병이나 을이나 갑에게 물어달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3명의 물어줄 의무자 그지? 병도 있고 을도 있고 갑도 있는데 이 3명은 전부 다 도장을 다 엄에 찍었죠. 갑은 발행인으로 엄의 앞면에 도장을 찍었을 거고 을은 배서인으로 엄의 뒷면에 병도 배서인으로 또 뒷면에 도장을 그러면 이 정이 소지하고 있는 엄에는 3개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 환엄에는. 그러면 하나의 엄용지에 여러 개의 도장이 있을 때 이들은 어떤 책임을 집니까? 연대 책임을 지나요? 그게 아니고 합동 책임을 지지요. 이게 합동 책임은 연대 책임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다. 연대 책임과 순서 불문, 비율 불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정은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이들에게 순서를 불문하고 꼭 병에게 먼저 물어달라고 하고 안 될 때만 을에게 그 다음에만 갑에게 그런 게 아니다. 뭐를 불문한다고? 순서를 불문하고 갑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쳐들어가도 된다. 그 다음에 이 3명에게 물어달라라고 상환 청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물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엄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물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진 정이 을에게 물어달라고 했다면 그때는 을에 대한 시효는 리셋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갑이나 병에 대한 시효는 그대로 쭉 흘러갑니다. 그것도 민법 연대 책임하고 다른 점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죠. 내용 모르는 분들은 시효 중단이라는 위에 영어로 reset이라고 써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이 뭐 예컨대 병에게 청구를 했다. 그때는 병에 대한 시효만 중단이 되고 갑을의 시효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서 물어달라라고 할 때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순서를 불문하고 물어달라고 정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을에게 물어달라고 해가지고 을이 이걸 깍듯하게 정에게 물어냈다면 을이 물어냈어.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
여러 명의 그 합동 책임을 지는 상환 의무자 중에 누군가가 상환 의무를 이행을 하게 되면 이행을 했던 사람의 상환 의무는 날아가고 그 후자도 운이 좋게도 날아가지만 그 전자의 책임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이유가 뭘까? 을은 또다시 갑에게 너도 너한테 또 물어내라라는 재상환 청구를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갑은 여전히 책임이 갑은 남아 있는 거야. 그거 마지막에 작은 글씨 두 줄 읽어. 알겠니? 상환 의무를 이행한 자와 그 후자의 책임은 소멸하지만 전자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후자만 소멸한다. 그 다음에 요게 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하면 이 세 명을 곰곰이 이제 딱 쳐다보니까 정의 보니까 을이 아주 자기하고 친한 친구야. 정의 친구야. 그러니까 정이 의리로 우정으로 을아 걱정하지 마. 내가 설마 친한 친구인 을 너에게 쳐들어가서 물어내라고 그러겠니? 내가 너 을의 그 물어줄 상환의 의무는 면제해 줄게. 면제를 했어. 운이 좋게도 그러면 누구도 덩달아서 면제가 되지 후자는 면제가 돼. 하지만 전자는 면제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원리는 똑같다. 예, 그 다음에 이때 어쨌건 이 정이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물어달라고 할 때는 예고도 안 하고 갑자기 쳐들어가서는 안 되고 미리 예고를 해야 돼. 그것을 상환 청구의 통지라고 불러요. 이거는 여기 보자. 정이 지급인 A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지급이 거절이 되었다. 그러면 정은 뭐 병이든 을이든 갑이든 물어달라고 이사할 건데 만약에 500만 원 게다가 이게 무비용으로 상환한다라는 문구가 없다면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면 그럴 때는 거절 증서 작성 비용 550만 원까지 어리비 그러면 550만 원 혹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갑을 병은 물어야 할 거란 말이야. 집집마다 다들 이제 조금 집안의 그 뭐라 그럴까 풍습이 다를 텐데 우리 집에는 말이야 현금이 없는 집이거든. 별 얘기를 다 한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 내 지갑 안에 많이 넣어 다니면 한 5만 원 정도 넣어 다니고 내 아내도 마찬가지야. 거의 지갑 안에 한 2만 원 이거 거지들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아마 현금이 집안에 있는 게 많아야 한 10만 원 있을 거야.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 한 항상 한 1, 200 정도는 이제 넣어둬야 뭐 마음이 편하다. 그런데 500 현금 500만 원을 항상 집에 놔두고 있는 사람 별로 많지는 않을 걸. 왜 이야기를 하나? 여기 봐. 정이 예고도 안 하고 갑작스럽게 병한테 가서 야 이놈아 나 어제 A한테 지급 거절당했다 물어내. 그럼 550만 원 어리비를 물어줘야 되는데 돈이 없을 거 아니야. 병이 못 물어내면 그것도 그 다음날 병에게 언금의 상환 청구를 했으나 병이 이것을 지급하지 못했으면 한국경제신문에 병의 이름이 떠버립니다. 병은 또 5년간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버립니다. 이러면 얼마나 병이 화가 나겠어. 그러니까 예고를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니? 미리 돈을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갑자기 쳐들어와서 500달러. 우리 집 같으면 그거 한 7만 원 있을 건데 못 물어내는 거지. 그러면 김혁붕의 이름이 그 다음에 경제신문에 뜨고 김혁붕은 이제 5년간 금융거래를 정지당해버려. 그러면 안 되니까 상환청구의 통지를 미리 하라는 것이고 언제까지 통지를 해야 될까? 그게 지급이 거절이 되고 나서 적어도 4일 내에는 병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또 맨 앞에 있는 갑에게도 정은 이중으로 그러니까 일단 물어내라는 그 절차 상환 청구를 시작을 하는 정은 병에게도 통지하고 갑에게도 통지 두 번을 통지해야 돼. 정은 그 다음에 이것을 통지를 받았던 병은 자기의 앞의 을에게 2일 내에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내에만 통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을도 그게 쉽게 말해서 이어달리기를 하는 그 릴레이 을도 또다시 갑에게 2일 내에 이런 식으로 통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만 기억을 하면 될까? 시작을 하는 정은 상환청구를 시작을 하는 정은 4일 내에 통지를 하고 그것도 2번 통지한다. 병과 갑에게 그것만 기억을 한다. 그 뒤에 이어 달리기는 이틀 2일 안에만 이어 달리기를 하면 된다. 이런데 여기 오른쪽에 빨간 테두리 크게 쳐둔 거 빨리 읽어. 의미가 뭐니? 물어달라라고 할 때 꼭 통지를 해야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상환청구의 요건이다. 통지가 상환청구의 요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통지를 안 하고도 정은병에게 쳐들어가서 물어내라 라고 하려면 할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병의 이름이 김혁붕의 이름이 한국경제신문에 떴다. 그러면 미리 예고를 통지를 하지 않고 쳐들어왔던 정은 병에게 김혁붕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도 폐를 끼친 거잖아.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봐. 을이 병에게 배설을 할 때 을을 위하여 홍길동이 보증을 했다. 여기 봐. 뒷면 그림이야. 을이 병에게 배설을 할 때 홍길동이 도장 찍고 FOR 을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보증을 했다면 보증인에게도 역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보증인은 그러면 언제 통지를 받는가? 자기가 보증을 했던 사람 홍길동이 을을 보증을 했다 그러면 을하고 똑같은 기간 내에 통지를 받습니다. 을의 지위와 똑같게. 그래서 만약에 4일 내에 통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을 보증했다면 4일 내에 통지를 받는 거고 2일 내에 통지를 받는 사람을 보증했다면 2일 내에 통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말이야. 그게 예를 들어서 정의병에게 이거 내가 A라는 직업인에게 직업 제시를 했는데 직업 거절당했어. 나 조만간 한 4일 5일 뭐 한 며칠 있다가 니네 집에 쳐들어갈 거니까 돈 550만 원 준비해. 그게 바로 통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로 하는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거 있지. 만약에 애인들끼리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서로 연인이야. 근데 A가 B에게 뭐 선물을 했어. 그런데 B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선물이. 그러면 이 선물은 마음에 안 들어. 디자인도 싫고 색상도 싫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대신에 B가 입을 꾹 다물고 선물을 A에게 되돌려주면 그게 좋다는 뜻이야 나쁘다는 뜻이야? 나쁘다는 뜻이지. 이게 불만스럽고 정말 지금 나는 막 폭발 직전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 뭔가 하면 병이 정에게 배설을 했잖아. 그런데 이 둘은 매우 가까운 사이래. 뭐 연인은 좀 징그럽고 바로 이웃 가게를 하는 상인들끼리라고 생각해서 가까워. 이랬는데 정이 A라는 직업인에게 직업 제시를 했는데 A가 직업을 거절했다. 그러면 정이 자기에게 배설을 해준 병에게 되돌려서 옆에 있는 가게 주인에게 야 뭐 이따위 쓰레기 같은 나한테 준 거야 이런 뜻을 하는 거야. 그건 나 조만간에 너한테 쳐들어갈 거야. 이 말을 바디랭귀지로 대신하는 거야. 뭐 말인지 알았나? 그래서 빨간 테두리.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 사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봐. 암기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내용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물어내라 라고 상환 청구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상환 의무자일 때 조만간 너에게 물어내라고 쳐들어갈 거야 그러는 거지. 주채무자에게는 조만간에 너에게 물어내라고 쳐들어갈 거야 라는 그런 상환 청구의 통지를 주채무자에게는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상환 의무자가 아니니까. 요거 빨리 두 줄 읽어. 이러니까
환음과 달리 약속음의 소진이 A에게 지급 제시를 했다가 지급이 거절이 되었다. 이럴 때는 누구에게만 통지하면 되는 거지? 이때는 두 번의 통지가 아니고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기 바로 앞에 있는 C에게만 통지를 하는 거고, 저 앞에 A에게 니네 집에 쳐들어갈 거야 4일 안에 뭐 저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A는 주 채무자이니까. 예.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여러분이 전혀 알 필요가 없다. 뭔 말인지도 몰라도 되고, 쳐들어갈 때 정의 병에게 쳐들어갈 때 뭔지 모르겠어. 이런 역음 혹은 새음이라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쳐들어갈 수도 있다. 내용 궁금해하지 마. 이걸 만들게 되면 거절 증서를 만드는 등등의 비용도 아끼고 훨씬 더 쉽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어만 기억해. 어렵게 상환 청구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뭐음 또는 뭐음으로 물어 시작 역음 혹은 새음으로 상환 청구를 할 수도 있단다. 내용은 나는 몰라도 된다. 알겠니? 그 다음 어이구 민트가 적었어. 요거 모두 민트야. 어쩌다가 민트를 이따위로 했나? 이 모두 다 날려버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거 처리하고 문제를 한 15개를 또 풀어야 돼. 병이 정에게 물어내고 나면 그러면 병도 을에게 너도 나한테 또 물어내라. 그거를 뭐라고 부르지? 재상환 청구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 병이라는 그지 상환 의무자가 정이라는 그 상환 청구권자에게 어리비 또는 수리비를 지급을 했다면, 그럴 때는 병이 정에게 어리비 수리비를 지급을 했다면 병은 을에게 너도 나한테 또 물어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건 아는데, 여러분에게 출제하는 건 바로 요거 한 가지만 출제합니다. 재상환 청구에서 요 부분에 빨간 별로 표시해라. 이게 뭔가 하면 병이 을에게 너도 나한테 또 물어내라 라고 쳐들어갈 때 뭘 들고 가야 할까요? 병이 을에게 재상환 당연히 용지 들고 가야 합니다. 당연한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정이 갑에게 지급 제시를 했다가 지급 거절당해서 정이 병에게 물어달라고 할 때 만약에 로펌을 갔다 와서 50만 원 들여서 병에게 물어달라고 했다면, 이때 병은 정에게 550을 지급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550을 지급을 했을 거고, 그러면 병은 정으로부터 음만 되돌려 받는 게 아니고 50만 원짜리 거절 증서도 병이 되돌려 받았겠지, 정으로부터.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갈 때는 음만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지가 직접 대가를 지출했던 50만 원짜리 거절 증서도 들고 가야 돼. 알겠는가? 예, 음과 거절 증서도 들고 병은 을에게 너도 나에게 또 물어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게 병이 정에게 550을 물어내면 정은 병에게 영수증을 써줍니다. 병님이 깍듯하게 예의 바르게 저에게 정인 저에게 물어주셨습니다라고 정이 병에게 써준 영수증까지도 병은 들고 을에게 쳐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말이에요,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들고 병은 을에게 쳐들어가. 눈 감아라. 병이 을에게 재상환 청구를 할 때는 1, 2, 3 세 가지 모두 들고 가야 한다. 1, 2, 3 세 가지 시작.
이러면 이제 공부를 할 것은 제 청구까지 다 끝났어. 재상환 청구. 여기에도 293면에도 이 부분 한 번 더 빨갛게 밑줄 그어 두시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조금 어려워. 요거 이해를 못하면 조금 우울할 거야. 시간이 한 1분 걸리는데 설명을 하자면 집중하셔야 돼. 이거 봐. 이거는 환음입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환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급인 A에게 이 언금이 500만 원짜리거든. 그래서 A님, 이 A님이 지급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인수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수 제시 500짜리를 했는데, 그런데 A가 제가요 400만 원은 인수를 하지만 나머지 100만 원은 인수를 못합니다. 제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빚진 게 있어요. 근데 그 빚은 채무 액수는 400이에요. 저는 400밖에 인수 못해요. 라고 A가 이렇게 나온 거야. 거꾸로 말하자면 병은 A로부터 100만 원은 인수를 거절당한 겁니다. 인수 거절당했을 때도 전자에게 물어달라 상환 청구를 들어가죠. 당연히 물어달라고 합니다. 을에게. 그리고 을은 깍듯하게 100만 원을 물어냈답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그러면 이 환음에서 물어낼 그 상환의 의무를 이행했던 을은 자기의 전자인 갑에게 너도 나에게 또 물어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 물어내라고 할 때 우리 좀 전에 어떤 세 가지 들고 가야 한다고 외웠습니까? 어음과 거절 증서와 영수증을 들고 가야 한다 이랬잖아요. 이거는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음을 병이 을에게 넘겨주면 안 되는 거죠. 병은 400만 원어치는 인수가 되어 있는 강력한 어음, 500은 아니지만 400짜리 어음 용지는 병이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기에 인수인 A에게 400 내놔라 이렇게 하려면 어음은 누가 들고 있어야 돼? 병이 을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병이 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그 대신에 원본을 병이 을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고 등본을 만들어서 한부 카피를 해서 을에게 넘겨줘요. 이때 만들어주는 그 어음의 카피본을 증명등본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이름은 기억을 해버리세요. 카피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을은 갑에게 갈 때 여기에 을이 깍듯하게 100만 원을 병에게 물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고맙게도 을님이 저에게 제 이름은 병입니다. 그 병 저에게 깍듯하게 을님이 고맙게 물어내셨습니다. 라고 영수증도 병이 을에게 써줄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영수증도 들고 갑니다. 게다가 만약에 그게 1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어치가 인수가 거절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병이 로펌에 가가지고 인수 거절 증서를 또 50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다면 인수 거절 증서 그것까지도 병은 을에게 넘겨줘야 할 거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0만 원 인수 거절이 된 거 100만 원 물어주고 더하기 로펌에 가서 인수 거절 증서 만든 거 50만 원까지 150만 원을 을이 병에게 물어냈다면 어음의 증명 등본과 더불어 여기 50만 원에 해당하는 거절 증서도 을이 그걸 들고 갑에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려고 하면 아주 엉뚱하게 막 힘들게 암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게, 여기 봐. 을이 갑에게 갈 때 원래 너도 나에게 또 물어내라 그러면 세 가지 들고 가는 게 어음과 거절 증서와 영수증이잖아.
뭘 들고 간다고? 엄과 거절 증서와 영수증. 그런데 엄은 원본일 수는 없다는 거야. 원본은 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병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증명 등본을 그 대신으로 들고 간다. 요것만 기억하면 저절로 나오는 거야. 뭐 말이 잘 안 나? 예, 그거 하고 여기에 이제 그러면 병이 들고 있는 용지는 이렇게 되어 있겠지. 여기 엄에 원래는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다가 아래쪽에 수기로 쓰는 것이 5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 부분은 이미 을님이 나 병에게 물어낸 적이 있다라는 걸 기재를 하는 거야. 을이 100만 원은 이미 물어냈다. 그지? 상환 의무를 이행을 했다. 라는 거를 여기에 꼭 써야 돼. 이걸 쓰지 않으면 을의 입장에서는 어떤 위험이 발생하니? 을이 병에게 100만 원 깍듯하게 물었잖아. 깍듯하게 100만 원 물었는데 나중에 시침 뚝 떼고 병이 을에게 야 너 100, 야 그 지난번에 100 이미 물었잖아. 너 뭐 뭔 소리 하냐? 그런 말을 못하게 하려면 이 용지 위에도 써야 되는 거야. 알겠냐? 예, 이래 가지고 여기에 요 부분까지 읽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빨리 풀자. 자, 이제 61번 문제입니다. 61번 문제 말고 그 뒤에 걸 먼저 풀도록 하죠. 63번을 먼저 갑시다. 일단 우리 언제까지 또는 수표의 초진이 지급 제시를 해야 되는지를 리뷰를 해봐요. 지급 제시 기간. 일반 3종 만기의 엄은 만기 플러스 1 플러스 2의 지급 제시를 하고 수표는 발행일 더하기 10일 내에 지급 제시를 하고 지급 제시 기간이 일람 출급 엄의 지급 제시 기간은 발행일 더하기 1년이다. 그걸 알고 있죠. 여기에 5번 읽어. 63번에 5번. 요건 뭐를 물어보는 거다? 그게 지급 제시 기간을 물어보는 거야. 어떤 엄의 지급 제시 기간이라고? 일람 출급 엄. 그러면 이 5번 지문은 O야 X야? X입니다. 뭐라고 해야 올바르지? 발행일 더하기 1년이라고 해야 올바른 거야. 이런 게 들어가면 이건 잘못된 거야. 5번은 뭘 물어보는 거다? 지급 제시 기간을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이제 61번 문제로 올라가자. 이것도 지급 제시 기간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런데 만기의 종류가 3종 만기 중에 하나네. 그러면 이건 지급 제시 기간을 뭐라고 해야 올바른 거지? 만기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해야 올바른 거야. 그런데 그걸 원문으로 뭐라고 하지? 만기 플러스 1 플러스 2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이 거래. 예, 그러면 2번 지문은 O야 X야. 올바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급 제시 기간을 물어보는 거 올바른 거야. 그 다음에 아래쪽에 62번 가자. 62번에 5번 지문 읽어. 이게 뭐지? 만기에 지급을 할 때는 그때는 배서 연속만 조사를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엄소진이 분실을 했고 길 가던 정이 습득을 했다. 정은 하지만 배서 연속은 있는 상태이고 배서 연속이 있는 상태에서 갑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는 갑은 배서 연속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이게 정말로 정이 진짜 권린자인지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다. 그것을 90년 전에 뭐라고 번역했다?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이게 정이 진짜 권리자인지 그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다. 라는 뜻의 문장이고 올바른 겁니다. 예. 그 다음 아래쪽에 자 63번에 3번 지문 읽어봐.
이게 물어보는 것은 그게 인수를 위하여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 인수 제시 금지 세 군데 단어에 줄 거. 여러분들 원래 환음의 발행인은 인수 제시 금지 문구를 쓸 수 있어요. 이건 언제까지는 인수 제시를 하면 안 된다라고 발행인은 쓸 수 있어. 그런데 동그라미 1, 2, 3번 어떤 세 가지의 경우에는 인수 제시 금지를 불허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첫째, 일람 후 정기 출급은 인수 제시를 금지하면 만기가 확정이 안 되어서 끝끝내 이 음이 공중에 떠버리니까 인수 제시 금지를 불허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노량진, 세 번째가 제주도입니다. 뭐라고 하지? 제3자방 지급음과 타지 지급음도 미리 자금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인수제시를 해야 지급인이 돈을 준비를 할 거니까 그때도 인수제시 금지를 불허합니다. 그러면 3번 질문 빨리 한 번 더 읽어. 알겠나?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일나무 전기 출급의 경우에는 인수제시 금지를 기재할 수가 없다. 알았니? 3번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3번 해설 빨리 한번 내가 읽어줄게. 환음의 발행에는 원칙적으로 인수제시 금지 문구를 기재할 수 있지만 하지만 3자방 노량진, 타지, 제주도, 일나무 전기 출급 이 세 가지는 인수 제시 금지를 불허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자. 64번에 4번 지문 읽어. 여러분들 이 사람은 수표의 발행인은 이 사람 어떤 채무자죠? 주채무자입니까? 상환의무자입니까? 그게 약속의 발행인은 주채무자지만 환음이나 수표의 발행인은 물어주는 그지 조건부의 상환의무자잖아. When, where, how에 해당할 때만 수표 발행인은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지문 빨리 읽어. 올바릅니다. When, where, how를 그지 발행일 더하기 10일이라는 when에 제대로 지급 제시를 했었어야 수표의 발행인에게 물어달라고 할 수 있지. 지급 제시를 못했다면 그때는 물어달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4번 올바릅니다. 예, 아래쪽에 빨리 4번 해설. 4번 해설 요 부분까지만 밑줄 거 뒤에까지 쭉 읽지 말고 요까지만 밑줄. 예, 원문으로 빨리 4번 한번 또 읽으세요. 올바르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아래쪽에 65번 문제 2번 지문 읽으세요. 용지 하나에 여러 개의 도장이 찍혀 있을 때 그때 상환의무자와 주채무자 여러 개의 도장 주인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O야 X야. 연대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올바르지? 합동하여라고 해야 올바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읽어. 어리비 수리비에서 어떤 부분이 다르다. 어리비의 어에는 그건 이율이 이자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지만 수리비의 수에는 이자가 무시당하는 무익이니까 포함될 수가 없다. 4번 질문 한 번 더 읽어. O야 X야. 올바릅니다. 알겠니? 어리비와 수리비가 다른 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갑시다. 이게 갑이 을에게 음을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을은 A에게 배설을 했고 A는 B에게 B는 C에게 쭉 배설을 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써둔 대로 여러분도 을 A, B를 이렇게 박스로 묶어서 이들은 다 상환의무자라고 필기하시고 그러면 이제 1번 지문을 읽어. 이게 뭐지?
여기서 이 세 명 가운데 C가 A야 나의 친한 친구야 걱정하지 마 내가 설마 나한테 쳐들어가겠니 너 이것은 면제해 줄게 면제를 하는 순간 여러분 화면 누구는 운 좋게 한꺼번에 면제가 된다 B는 한꺼번에 운 좋게 면제가 된다 그러나 A의 앞에 있는 을은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1번 질문 빨리 읽어 물론 을보다 더 앞에 있는 갑의 채무도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1번은 올바릅니다. 그 다음에 3번 읽어. 면세든 똑같다. 이행이든 그 C가 A에게 물어달라라고 해서 A가 이행을 했다. 그러면 뒤에 B의 책임은 소멸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B는 여전히 엄상 채무를 부담 안 합니다. B도 소멸해버립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알겠나? 그래서 1번은 OX 뭐라고? 올바르고 3번은 OX 뭐라고? 잘못되었다. A의 뒤에 있는 B는 소멸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까 우리가 뻔한 경우가 있었지. 만기가 6월 5일인데 오늘 6월 1일 4일이 남았지만 물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혁부생 기억이 안 나네. 3번 지문 읽어. 인수를 했든 안 했든 지급인이 파산을 했다. 또는 지급 정지를 당했다. 또는 강제 집행이 부주효했다. 그럴 때는 뻔한 경우입니다. 만기 전 상환 청구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읽어. 많이 나오지. 여러분 일람 출급엄의 경우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 지급 거절 증서의 작성은 지급 제시 기간 내에 해야 되지. 그러면 일람 출급은 지급 제시 기간이 언제지? 발행일 더하기 1년이지. 그러니까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도 발행일 더하기 1년이라고 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아래쪽에 4번 해설에 발행일 더하기 1년 요거 밑줄 거 둔다. 그 다음에 내려가자 68번에 많이 나오네. 3번 지문 읽어. 이게 3종 만기 엄의 지급 거절 증서는 언제 작성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가 그 제시 기간 내에 거절 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게 대원칙이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예외가 3종 만기 엄의 경우에는 지급 제시 기간과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 예외적으로 하루 차이가 나는 게 있다. 여기서 3종 만기 엄이지. 3종 만기 엄의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은 만기 빼고 플러스 1 플러스 2. 만기 빼고 플러스 1 플러스 2. 그거 원문으로 기억 한번 해봐. 뭐라고 하지? 알겠나? 지급을 할 날 이후의 이 거래일. 요게 바로 만기 빼고 플러스 1 플러스 2야. 따라서 올바른 지문입니다. 3번. 그 다음에 와 많이 나오네. 4번 지문 읽어봐. 요게 혁풍쌤 굴욕의 오답 노트입니다. 일람 출급 환음은 4가지 기간이 모두 똑같다. 알고 있니? 그러니까 이것도 올바른 거야. 알았냐? 예.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지. 여러분들 그게 병이 정에게 정님이 나중에 지급 거절 당하시면 나 병에게는 로펌 갔다 오지 말고 그냥 오세요. 그걸 지급 거절 증서 작성을 면제한다 그렇게 부르지. 다른 말로 무비용으로 상환해 드리겠다. 50만 원 아낍시다 라는 거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비용 상환이라고 이걸 씁니다. 50만 원이란 돈을 아끼자 내가 믿고 줄게요. 화끈하게 이런 말이거든. 그런데 사람이 성격이 다 똑같지는 않지. 꼭 화끈하게 또 좋은 것만도 아니지. 꼼꼼하게 정님이 허위의 어떤 거짓말로 상환 청구를 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나에게 물어달라고 하실 분들은 꼭 로펌을 갔다 오셔야 됩니다. 나는 거절 증서 작성 면제 안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뭐라고 표현하나 요새 까칠하다 이런 말 쓰나? 까칠하다. 그래서 화끈하게 뭐 아싸리하게 화통하게 안 하고 조근조근 따질 거 다 따지는 사람들은 거절 증서 작성을 면제 안 하는 수도 있어. 그런데 어쨌건 병은 아주 화끈한 사람이라서 나 믿고 드릴게요. 나한테는 그냥 오세요. 라고 했는데도 정의 지급 거절 당하자 정의 로펌에 가서 50만 원 써서 거절 증서를 만들었다. 분명히 병은 거절 증서 작성을 면제했는데 무비용 상환이라고 썼는데 이럴 때는 병은 500만 원만 물어주지 550 물어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그랬잖아요, 정님. 로펌 가지 마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로펌을 가서 쓸데없는 그 거절증서 만든다고 썼던 50만 원 나 못 물어줘요. 이거라고. 뭐 말인지 알았으면 아래쪽에 빨리 퀴즈 읽어. 뭔 말인지 알았나? 그래서 이때는 정이 그걸 50을 자기 비용으로 결국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건 병에게 물어달라고 못합니다. 그 다음에 69번에 여러분은 3번 읽어. 이게 우리 집에는 아마 현금이 10만 원도 없을 거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현금 550을 쌓아두고 그렇게 맨날 지내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 예고를 안 하고 그지 상환 청구를 통지를 안 하고 쳐들어갈 수 있냐? 쳐들어갈 수는 있다. 그지 상환 청구 통지가 상환 청구 요건은 아니다. 쳐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병이 망신스럽게 그 다음날 신문에 뜬 부분에 대해서 정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빨리 3번 한 번 더 읽어.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상환 청구권을 잃는다, 상환 청구를 못한다 틀렸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단지 손배 책임을 질 수는 있겠지만 3번 잘못되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봐봐. 여기만 밑줄 거. 요 두 군데만. 알겠니?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새음을 역음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쉽게 부자들이 쓰는 거야. 엄청난 슈퍼 리치들은 역음으로 상환 청구를 하는 게 있어. 이거보다 더 궁금해하면 안 돼. 그래 올바른 문장이다. 그리고 끝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5번 지문을 읽어. 그게 뭘까? 만약에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A, B, C, D, E라고 하자. E가 C에게 물어달라고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흘러왔던 수요 기간이 리셋된다. C에 대해서. 하지만 나머지 A, B, D에 대해서는 리셋이 되지 않는다. 그게 민법의 연대 책임하고 다른 점이지. 5번 지문 읽어. 알겠나? 올바른 문장입니다. 올바른 문장 5번 아래쪽에 해설로 한 번 더 읽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가 남았네. 상환 청구 71번. 여기 봐. 여기에 4번 지문 봐. 정이 병에게 물어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정은 갑에게 when, where, how에 맞게 정이 갑에게 지급 제시를 했는데 갑이 지급 거절했을 때 정은 병에게 물어달라고 하는 거지. 정이 갑에게 가본 적도 없는데 지급 제시한 적도 없는데 상환 청구를 한다. 그거는 지급 제시가 면제되는 경우라는 게 있어 법전에. 그러나 여러분들 시험에는 지금까지 지급 제시 안 하고도 상환 청구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올바른 지문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어. 이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틀린 거라고 외워버리라고. 눈 감아봐. 여러분들 지금까지 60년 동안 그 출제 선례에 따르면 눈 감았나? 뭐 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틀렸다고 꺼버리는 시작. 지급 제시 하지 않고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5번 지문도 한 번 더 읽어. 5번 지문도. 이 문제의 71번의 설문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동그라미.
그지? 물어달라. 상환 청구라는 글자가 있잖아. 그런데 지급 제시하지 않아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무조건 틀린 거야. 알겠나? 지급 제시 안 하고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 시험에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제 1번 지문 읽어. 이게 환음 지급인 A가 소지인 병에게 500 가운데 400만 원만 지급을 했다. 그러면 지급 거절이 된 건 100만 원이다. 그러면 병은 을이나 갑에게 물어달라고 할 때 그 공제한 잔액 100만 원에 하나여만 병은 을이나 갑에게 물어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올바릅니다. 알겠습니까? 500 가운데 400을 지급을 받아놓고 못 받은 건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런데 병이 을에게 500 다 물어내라. 그러면 도둑놈인 거지요. 올바른 지문 1번 한 번 더 읽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72번. 자, 여기에 화면에 그림, 자 사진 찍을 분은 캡처할 분은 캡처하시고, 여기 보자. A가 X에게 원래 환음을 찍은 게 1천만 원짜리를 찍었고 그거를 Y가 들고 있다가 B에게 여기에 도장 좀 찍어 주실래요? 인수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B가 내가 A에게 빚진 건 있지만 600이에요. 나는 절대로 1000만 원 빚지지는 않았어요. 난 600밖에 인수 못합니다. 600을 인수했다. 거꾸로 말하면 400은 인수 거절을 당했다. 그지? 그러면 인수를 거절당한 Y는 자신의 전자 X에게 물어내라고 하겠지. 물어내라고 할 때 X는 얼마를 물어내지? 400을 물어낸단 말이야. 그지? 600은 이미 인수가 끝났으니까 인수 거절이 된 건 400이니까 X는 Y에게 400을 물어내. 그러면 X는 A에게 너도 나에게 또 물어내라 라고 환음을 들고 가서 재상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거 한 번 더 해볼까? 원래 재상환 청구를 할 때는 들고 가야 되고 거절 증서 들고 가야 되고 영수증 들고 가야 돼. 그러나 여기에서는 을 X가 들고 있지는 못하지. 여전히 은 누구 손 안에 있어야 돼? Y의 손 안에 있어야 한단 말이야. 600 인수 당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지? 그 주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용지 원본은 Y가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 대신에 X는 뭐를 들고 있게 되지? 거절증서 영수증에 뒤에 증명등본이라는 글자만 쓰면 돼. 의 증명등본 그리고 거절증서 영수증.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자. 그렇게 하고 Y가 들고 있는 의 원본에는 이미 지급을 400만 원은 지급을 했습니다라고 써달라라고 요구할 수까지 있다. 이중으로 나중에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 그러면 내가 읽어줄게. 이 경우 X는 400만 원을 Y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엄에 써달라. 그리고 Y 네가 나에게 나 X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뭐를 써달라? 영수증. 기억에 들어갈 말은 영수증을 써달라. 그 뒤에 Y는 또다시 A에게 Y가 아니고 미안해. X가 또다시 A에게 재상환 청구, 그 후의 상환 청구 밑에 요게 재상환 청구를 말하는 거야. 이래서 Y는 X가 그 뒤에 A에게 재상환 청구를 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 증명등본과 그리고 거절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래서 세 개의 빈 그 괄호에 들어가는 게 기억은 영수증, 니어는 증명등본, 디귿은 거절 증서야. 몇 번이 답인지 여러분이 골라. 예.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뻔한 문제가 하나가 있네. 73번에 1번 한번 읽어봐. 이거 보이면 여러분은 뒤돌아보지 말고 O야 X야. X란 말이야. 지급 제시 안 하고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분 시험에는 한 번도 올바르게 나온 적이 없어. 무조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2번 지문 읽어. 뭔 말인지 알았나? 아까 노인과 바다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나나? 화난뿐만 아니라 어떤 엄도 약속엄도 아직까지 만기가 이틀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제2 약속엄을 소지한 A, B, C, D, E 할 때 E는 만기 이틀 남았지만 A에게 언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물론 이미 지급이 거절이 된 알거지가 된 A가 지급을 못하면 E는 D에게 만기 전에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요거를 아주 짧게 표현한 그 판례를 표현한 문장이야. 2번 한 번 더 읽어. 예, 올바른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74번 이건 여러분이 읽는데 여기에 잘못된 것만 보여줄게. 5번 지문 읽어. 아까 이야기했지. 혁분쌤이 어떤 표현을 썼나? body language. 그래서 정의병에게 니놈 나에게 왜 이런 거지 같은 엄을 넘겨줘서 이놈아 나 쳐들어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말고 바로 옆에 가게에서 오랫동안 장사했다 하면 아주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정의병에게 엄을 툭 던져주면 야 임마 네가 나한테 넘겼던 거 묻어놔서 조만간에 돈 준비하고 있어 이 말하고 똑같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5번 지문 끝까지 읽어. O야 X야? X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고 찍도록 하죠.